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방시 전기회로책의 16번째, 오늘부터는 가스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스개설비 목차인데 이렇게 16, 17, 18 이런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 먼저 드릴 것은, 가스개설비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설명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고 화재안전 기준에 세 가지 종류가 있죠. CO2 설비, 할론 설비,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여기도 몇 종류가 있고 여기도 뭐 10가지 이상의 종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소방시 전기 회로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이 가스 설비들은 모두 같습니다. 그러니까 CO2의 전기회로가 별도로 있고 할론 전기회로가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스계 설비를 이해하면은, 우리가 스프링클러 설비는 습식, 준비작동식, 건식, 부합식 뭐 이렇게 그 내용이 틀리지만, 가스계 설비는 가스계 설비 중에도 이제 크게 뭐 가스 압력식, 이 전기식, 3 기계식, 우리 화재안전 기준 이 세 가지를 분류하고 있고, 또 이것도 또 세분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까지는 이제 분류를 하지 않았는데, 국내의 설비는 모두 가스 압력식입니다. 그러니까 생산되고 있는 것은 가스 압력식만 예전부터 지금까지 생산하고 있고, 전기식은 생산하지 않습니다. 패키지, 캐비넷 설비, 패키지 설비는 전기식인데, 그건 가스 소화 설비가 아닙니다. 자동 소화 장치일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이군체계라든지 여기 설명드리는 전기회로 내용은, 전기식을 설명드리는 것은 교과서적인 의미에서 기본 모델은 이거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또 조금씩 변형된 내용이 있겠지만은, 거기까지 설명하면은 너무 전문적인 설명이 되어버릴 거고, 그리고 전기식은 지금 외국 설비가, 특히 우리 석유화학공단 5, 60년 전에 우리가 석유화학 공단을 설치하면서 모든 시설을 여기에서 다 가져왔죠. 여기에서 다 설비를 해줬죠. 그러면서 이제 독일이나 뭐 프랑스, 미국 이런 데 설비를 해주면서 자기의 소방시설을 가져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식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극히 일부의 장소에는 기계식, 저측에도 이원책에 그림 있는 것은 H자동차의 독일 시스템입니다. 자동차가 독일에서 먼저 처음 설치해 줬겠죠. 뭐 벤츠라든지 뭐 독일 자동차 메이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고스란히 한 3, 40년 된데도 아주 진짜 깜짝 놀랄 정도의, 우리의 수준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그때 당시 설비가 지금 고스란히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식은 전기회로 계통대에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가스 압력식과 전기식에 대해서, 전기식도 다른 시공식에는 거의 설명을 하지 않죠. 그래도 저는 마침 현장을 많이 볼 기회가 있어가지고 전기식 중에도 아주 교과서적인 모델을 이제 설명드리는 겁니다. 현장에 가보면 이제 변형된 가스 압력식도 이제 변형된 설비들이 많이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첫 번째 시간에는 가스 압력식, 우리나라 설비가
모두 가스 압력시만 생산하고 있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하나의 방어구역입니다. 하나의 방어구역에 여기서도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의 슈퍼뷰저리 판넬처럼 여기서 수동 조작함에 여기에 그 방어구역의 선들이 다 집합을 합니다. 그리고 수동 조작함이 단자돼서 뭐 아래 단자대로 옆으로 단자대로 결국 수신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방어구역을 설명드리면은, 자, 이것도 그 감지기의 오작동에 대한 이제 우려 때문에 교차 회로 AB 회로를 씁니다. 여러분 교차 회로가 2회로라고 뭐 학원 강의나 뭐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우리 하자안전 기준에서는 2회로 이상 의 교차 회로를 쓰라 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건축 판정을 할 때 보면은 특히 발전소의 그 변전실 쪽에 말입니다. 안전의 그 요즘 무인 변전소들이 많죠. 대량의 가스 개수가 워낙 그 건물의 체적이 크니까 뭐 소화액체가 뭐 500병, 1000병, 2000병 뭐 어마어마한 가스계 설비가 있는데 그 한전의 설비가 그 3회로의 교차회로를 그 설계해서 이렇게 제가 처리한 적이 있는데 아주 바람직한 겁니다. 우리는 2회로도 믿지 못하겠다. 3회로, 4회로 하면은 여러 수십억의 이 소방시설 이래 경비를 가지고 설치하는데 감지기 한 회로도 하는 건 아주 진짜 조족지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회로 이꼬르 교차회로라는 그건 이제 그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화재안전기준에도 엄연히 2회로 이상의 교차회로를 설치할 것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감지기 AB회로 하나의 방어구의 부품 보면 사이렌 있겠죠. 경보설비, 방출 표시 등 있고, 그리고 수동 조작함에 보면은 이렇게 작동 스위치가 있다. 우리가 자탐에 감지기가 있고 또 발신기 누른 버튼이 있죠. 그거 똑같이 없습니다. 작동 스위치. 얘도 전화 연결잭이 있는 전화 연결 구멍이 있습니다. 이 전화기가 또 선택사양입니다. 우리가 화재안전기준에 뭐 전화기 기능이 있으라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복구 스위치. 이거 이제 방출 지연 스위치에 용어를 붙인 것은 화재안전기준에 방출 지연을 하기 위해서 뭐 스위치, 용어가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비상 스위치 또는 복구 스위치입니다. 엄밀히 뭐 복구 스위치가 바람직한 용어겠죠. 그리고 이제 현장에는 그렇고 이제 소화약재 저장 용기실에 가면은 이 방어구역에 해당되는 기동 용기함에 솔레노이드 밸브가 있고 압력 스위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압력 스위치는 우리 스프링클러의 유수금지 장치와 동일한 기능이죠. 그러니까 가스가 배관으로 흘러가는, 스프링클러는 배관으로 물이 흘러가는 걸 인식해서 지금 화재가 나서 설비가 작동되고 있구나. 가스가 배관으로 흘러가면서 압력 스위치를 작동시키니까 가스가 배관으로 흘러가고 불이 났구나. 이 솔레노이드 밸브는 이 작동돼서 이제 파괴 핀이 아주 날카로운 핀입니다. 아주 송곳처럼 생겼죠. 이게 마개판을 뚫어서 이 기동용 가스가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비를 작동시키는 거죠. 그러면 부품이 이렇게 감지기 A, B, 사이렌, 기동 스위치, 비상 스위치, 전화, 압력 스위치, 솔레노이드 방출 9개의 부품이 있죠. 9개의 부품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이걸 이제 앞에 그림을 하나하나 이제
그, 그 설명을 한 페이지입니다. 여기서도 설명해서 이걸 이제 하려고 그림을 그린 거네요. 뭐냐면은, 자, 여기서도 통전, 평소에 전기가 통하고 있는 NO, NC라 했죠. 이게 이제 전기 용어입니다. close, open, NO 항상 열린, 항상 전기가 통하고 있는 선은 제가 실선으로 그려놨죠. 그리고 이 점선은 NC, close, 닫혀있다. 항상 이거 전기가 통하지 않는 선입니다. 그럼 자, 보겠습니다. 감지기, AB회로, 전화, 누름 버튼, 비상 스위치 모두 전기가 통하고 있죠. 그리고 사이렌과 방출 표시 등은 전기가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제 수신기에서 전기를 보내면 방출 표정이 점등되고 전기를 보내면은 사이렌이 울리겠죠. 그리고 여기 소화약제 저장용실에 가면은 저장용실에도 압력 스위치로는 전기가 오고 있습니다. 압력 스위치가 소화약제 저장용기가 나가면서 압력 스위치 접점을 리레이를 이렇게 붙여주면은 회로 구성이 되어서 수신기에 전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솔레노이드 밸브는 수신기에 24V의 전기를 보내면은 이게 작동돼서 마개판, 봉판을 뚫는 거죠. 그러면 소화기 저장용실의 두 개의 부품, 현장에 이런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주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 그 그림은 각 부품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두 선을 쓴 거고, 이게 이제 최소의 전선, 그리고 시험에서도 말입니다. 기사 시험에 내는데 최소의 전선 가닥수로 계산하세요, 그리세요, 설명하세요, 이거죠. 그리고 현장에도 말입니다. 최소의 전선을 사용하는 걸 거의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보면은 사이렌 청색선은 이 지금 사이렌은 앞에 두 선을 사용할 때는 전선으로 전기가 통하지 않았죠. 그런데 플러스 선, 이거 공통선은 전기가 통합니다. 한 선만 전기가 통하면 괜찮아요. 작동되지 않습니다. 수신기에서 이 플러스 선인 정식선을 전기가 보내면 작동되겠죠. 그러니까 한 선에 전기가 평소에 통전되고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감지기는 항상 통하고 있겠죠. 감지기의 작동은 접점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빨간 선은 모두 공통선을 쓰고 있죠. 한 선으로 부품 모두를 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지기 AB회로에는 종단장을 설치하고, 그 위에는 우리가 스프링클러 설비에는 또 옥내수화질이나 이게 수조, 옥상 수조, 물올림 탱크, 지하 수조에 감수경보 장치에 종단장을 설치하고, 유수금지 장치에 압력 스위치, 또 템퍼 스위치에 종단장을 설치하고, 저 펌프실에 압력 스위치, 주펌프, 충화펌프에도 종단장을 설치하고 다 하죠. 근데 여기는 감지기회로밖에 종단장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선을 쓰니까 이렇습니다. 숫자를 계산해보면 부품의 내용은 9개인데 10선이 되겠죠. 공통선 하나 하면은 11선 되겠네요. 사이렌, 방출 표시등 전부 한 선입니다. 압력 스위치, 공통, 비상 스위치, 방출 지연 스위치인데 저는 비상 스위치가 맞습니다. 기동 스위치, 감지기 AV, 솔레노이드, 전화, 이게 이제 공통이죠. 그러면 9개의 부품의 공통 하나,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11선이 됐네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그 전화 비상 스위치 기동 사이렌 압류 스위치 솔레노이드 감지 개입이 표시등 전원 마이너스 여기에 공통으로 쓰네 그죠? 별도의 공통선은 없습니다. 별도의 공통선을 이렇게 써놓은 것은 결국은 전원 마이너스입니다.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 세계 그림에서 통전선과 NC와 NO죠, 오픈. 무통전 NC 클로즈. 그러니까 NO와 NC를 점선하고 실선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이렌과 방출 표시등 그리고 여기 솔레노이드 밸브만 전류가 통하지 않고 있죠. 이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다음은 비행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린 거죠. 그러면은 이 하나의 방호역에 두 개의 방호역이네요. 1방호역, 2방호역. 두 개의 방호역을 결선했을 때의 그림입니다. 하나의 방호역은 9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전화 비상 스위치 기동 사이렌 감지 여기서 하나의 방호역이 늘어나면은 요것만 이제 방호역별로 비상 스위치도 현장에는 여러 개의 방호역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 장소도 있지만 여기서는 제가 설명하는 건 교과서지요. 그래야 별도로 방호역별로 비상 스위치를 했습니다. 기동선 사이렌 감지 모두 방호역별로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죠. 그러면 9 플러스 6은 15 하나의 방호역이 드러나면 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요. 6은 27 이렇게 계산을 하고 시험에서도 그렇게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책에 이제 아주 선을 연필 가지고 추적해 보면은 제가 이제 추적하기 쉽게 이 빨간 선은 빨간 글자로 이 녹색 선은 녹색 글자로 이 선도 이제 추적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다 이 하나하나 글자를 쳐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독자 여러분들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이제 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거를 캡처해 가지고 이건 뭐냐면은 이 설명을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이 그림은 자 보십시오. 이 소화액체 저장용 기실에 1방호역, 2방호역 기동용기함, 기동용기하면은 또 부품이 두 개가 있죠. 압력 스위치와 솔레노이드. 이걸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또 일부 현장감이 떨어진 사람은 이걸 그 수동 조작함까지 다 이 기동용기함의 선들이 가가지고 되돌아오는 걸로 이렇게 이제 문제를 낸다든지 푸는데 그거는 이제 현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동용기 이 소액체 저장용 기실이 방호역하고 아주 먼 거리에 있죠. 어떤 곳은 아주 멀리 있습니다. 그럼 거기까지 이 두 개의 부품이 멀리 수동 조작함까지 가서 여기에 소액체 저장용 기실에 수신기가 있는데 여기까지 다시 선이 되돌아온다는 것은 아주 비효율적이죠. 그러니까 소액체 저장용 기실에 있는 수신기에 소액체 저장용 기실에 있는 이 부품들은 수신기와 직접 연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이 기동용기함이 수동 조작함까지 다 연결해서 되돌아오는 이런 설계를 했다. 현장의 공사자들은 바로 수신기와 연결을 하고 그냥 그래 공사를 마무리한다든지 또는 설계자한테 이렇게 내용을 바꾸라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죠. 그러니까
시험 내용과 현장과는 그렇게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수동 조작함에 현장감이 떨어진 사람이 출제를 한 내용이면은 압력시체 솔레노이드 다 이 합해진 거죠. 11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늘어나는 건 둘, 셋, 넷, 다, 일곱. 7선이 늘어나서 18, 또 7선 플러스 25선 되는데, 이 압력시체 솔레노이드를 빼고 하나의 방호의 9선, 14선, 9선. 여기 지금 내용이 없죠. 그러니까 이 압력시체 솔레노이드가 하나의 방호구역의 부품인데, 이건 이제 소화액체 저장용 시에 멀리서 수신기와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하니까 실제 실무에서는, 그리고 공사에서나 설계자도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되죠. 이렇게 설계를 하고 소화액체 저장용실의 압력 스위치와 솔레노이드 밸브는 별도로 수신기와 그런 감시 제어관과 연결하는 그런 이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제자가 이렇게 출제했나 이렇게 출제했나 다 제대로 인식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이건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도 솔레노이드 밸브와 압력 스위치가 수신기와 다이렉트로 연결을 하고, 이 내용들은 이제 수동 조작하면 이 내용, 이건 이제 이 부분들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9선 되겠죠. 이 포함되면 11선이 되는 거고, 그 내용의 도식기호 표기입니다. 9선이죠. 5 플러스 14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 그림도 또 그렇네요. 이 그림도 압력 스위치와 솔레노이드 밸브는 수신기와 직접 연결하고, 이걸 이제 해당 자기의 방호역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통로에서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현장감이 부족한 설계자가 한번 당신이 설계한 것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지적하지 않으면 계속 5년, 10년, 20년, 30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현장의 공사하고 맞지 않게 설계를 한다. 그러면 이제 되돌아가면서 와, 내가 30년 해도 엉터리 했구나 생각하면서도 잘못했다는 이 표현은 전혀 안 합니다. 그게 이제 사람의 거의 다 그 뒷모습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 하나의 방호구역에, 여기 이제 하나의 방호구역으로 수신기로 내려오는 거죠. 이건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와 압력 스위치가 없는 회로입니다. 그러니까 9선이죠. 9선. 그러면 이렇게 통도를 그릴 때, 자, 그 방구역에 필요한 부품을 빠짐없이 그려야 됩니다. 방출, 표시등, 사이렌, 감지기, AV, 회로. 그리고 이 표현하지 않아도 여기에 수동 조작하면은 작동 스위치, 비상 스위치, 전화, 이게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안 했을 뿐 수동 조작함에 기본 작동 스위치, 비상 스위치, 전화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9, 10. 그러면 9에다가 플러스 5는 14죠. 이렇게 흘러가고, 요건 이제 압력 스위치는 플러스 2선이죠. 또 이쪽으로 옮겨가면은 이제 공통으로 쓰니까 세선이면 되죠. 솔레노이드 밸브도 세선이면 됩니다. 9, 14, 19. 5선씩 늘어납니다. 자, 여기 우리가 프로젝션 밸브의 슈퍼비저리 판넬의 연결 내용을 이제 그림을 앞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이 또 계속의 설비의 수동 조작함에 선과 수신기의 연결의 내용입니다. 이걸 이제 선을 일부를 그리지 않고 연결하라. 또 이 내용을 몇 개를 쓰지 않고 써라. 이렇게
기출문제 예전에 단골로 많이 나왔죠. 그리고 많이 나왔으면 또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수강 시절이 나날이 발전하는 것도 아니고 40년 전이나 지금은 똑같습니다. 단지 P형에서 R형으로 이동됐을 뿐인데, 그래도 시험 문제는 P형에 아주 주구장창 안주하고 있죠. 그러면 그 원인은 인력공단의 담당자도 문제지만은 출제위원들이 아직 P형에 머물고 있는 거죠. 자, 그 내용을 이렇게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도 또 반복해서 했네요. 이 압력 스위치 기동 용기 함의 압력 스위치와 솔레노이드가 빼고 방어구입을 계산한 거고, 이거 이제 압력 스위치 기동 용기의 압력 스위치와 솔레노이드 배부를 방어구로 합해서 선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한다. 저 책은 2번, 3번 또 그림도 다르게 해가지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도면을 가지고 또 설명했습니다. 이게 이제 개통도입니다. 자, 실제 설계, 허가 동의, 소방서에 이제 허가의 서류 도면이 이제 개통도죠. 자, 소화액체 저장 용기실에 이렇게 방어구역별 기동용기 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아주 이게 이제 모델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죠. 이걸 이제 수동 조작함까지 가죠. 그러니까 되돌아오는 걸 그랬죠. 이 다이렉트로 이렇게 그린 게 더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각 부품별 선들을 이제 이렇게 하면 쓰면 안 된다 했죠. 회로 내용까지 상세히 설계 도면에 써야, 제가 이제 이 내용의 유튜브를 설계하는 사람들 극히 소수만 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잘못된 걸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걸 모르고 있다는 것을 제일 먼저 제동을 걸어줄 수 있는 사람은 허가부서인 소방시설 건축반장이죠. 회로 내용을 써가 와라. 내가 30년 동안 설계를 했는데 뭔 소리 할 거냐. 이때까지 이렇게 회로 내용 쓰지 않고도 이때까지 허가를 잘 받았는데, 그럼 이때까지는 당신이 잘못했는데도 하고 30년 동안 아주 설계를 해서 돈을 잘 벌이시네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고치십시오. 이렇게 설득을 하면 됩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가서 어느 공장에 가서 큰 공장에 포소화 설비, 포헤드 설비가, 천정의 포헤드 설비가 30년 전에 해야 되는데, 30년 전의 법을 요즘은 이제 국가 법령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30년 전이라고 애초에 처음 법이고 다 이 찾으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년 전에 허가를 냈는데 왜 이제서 하느냐? 30년 전에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포헤드를 설치해서 공장을 운영해야 되는데 마침 불이 안 났네요.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많은 투자를 해가 공장을 운영해야 되는데 이제서 이제 잘못된 걸 지금이라도 포헤드를 한 2, 30억 들이고 하십시오. 설득을 합니다. 그럼 당신들은 30년 동안 투자를 안 하고 생산했지 않느냐. 그 이익을 생각해야지. 왜 이제 와서 그런 태클을 거느냐. 아주 내가 악발이죠. 옛날에 가면은 상대방을 그런 식으로 바로 설득 굴복을 시켜버립니다. 자, 그 내용도 이 평면도입니다. 자, 평면도도 자, 이렇게 무식하게 기동용기 함의 솔레노이드 압력 스위치가 이렇게 수동 조작함으로 가는 설계를 했죠. 그래가지고 수동 조작함이 수신기로 연결하는, 이 구체적인 거는 여러분들 이 책을 보면은
거의 이해가 될 겁니다. 여기서 전화선을 넣으면 아까 9선이죠. 플러스 5선이었는데 전화선이 6선이요. 전화선이 빠지니까 근데 전화선을 일부러 책에서 안 빼왔습니다. 전화선은 필수의 선이 아니고 선택의 내용이니까 가스의 설비의 평면도 이 감지기 평면도죠. 자, 16번째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아마 가스계 수화 설비의 안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고맙습니다.